할머니, 여기 앉고 싶으시면 말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서 계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지은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불쾌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순을 올려다보며 시선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피곤한데 이런 식으로 눈치 주시면 곤란해요. 말순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자신이 단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잡았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지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지하철 칸 전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죠. 이제부터 말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여느 때처럼 분주한 아침 지하철이 역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량 문이 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그 속에서 말순은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고추 세우려 애쓰지만 무릎 관절이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자꾸만 몸이 굽어집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은 유독 붐빕니다. 출근길 러시아어의 절정,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말순은 그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노약자석 앞에 다다릅니다. 좌석에는 젊은이들이 나란히 앉아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말순은 그들의 얼굴을 슬쩍 바라보지만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남자는 이어폰을 끼고 게임에 몰두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으로 화장을 고치느라 바쁩니다. 세 번째 자리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는 졸고 있는 척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죠.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순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차량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급커브를 도는 순간 말순은 중심을 잡으려 애쓰지만 무릎에 힘이 부족해 몸이 휘청거립니다. 손에는 가벼운 떨림이 있어 손잡이를 꽉 쥐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여성의 어깨를 살짝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젊은 여성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털어내며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더욱 움츠러들죠. 30 넘은 아들도 요즘은 전화 한 통 없는데 오늘은 병원도 가야 하는데 말순의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맴돕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들은 승진 때문에 바쁘다며 연락도 뜸하고 딸은 시댁 눈치가 보인다며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말순은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말순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자신의 가방으로 그녀를 밀어냅니다. 말순은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남성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부탁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보일까봐 요즘 젊은 사람들 예민해서 함부로 말 걸면 안 된다는 딸의 당부가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말순은 그저 묵묵히 서서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두 정거장을 더 지나자 말순의 다리는 점점 더 아파옵니다. 무릎에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번져갑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도 떨림이 심해져서 제대로 잡고 있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하죠. 그때 갑자기 지하철이 급정거를 합니다. 신호대기 때문이었죠.
말순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가방 속에서 약병이 굴러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관절염 약병이었습니다. 말순은 허리를 굽혀 약병을 주부려 하지만 무릎 때문에 쉽게 몸을 구부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오히려 약병이 자신의 발 앞으로 굴러오자 발로 차서 더 멀리 밀어냅니다. 말순은 결국 아픈 무릎을 참고 쪼그려 앉아 약병을 주워 담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무한히 길고 굴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을까요? 젊었을 때는 지하철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따뜻함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점점 더 투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말순에게는 이렇게나 불편하고 외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말순은 오늘도 조용히 자신만의 고독한 여행을 이어가며 목적지가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순이 약병을 주워 담고 일어서려는 순간 지하철이 또다시 급격하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선로 공사 구간을 지나가며 평소보다 심하게 덜컹거리는 것이죠. 말순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며 노약자석 난간을 급히 잡습니다. 그 순간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지은지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지은지는 28살의 회사원으로 오늘 아침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휴대폰으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던 참이었죠. 갑자기 위에서 누군가 난간을 잡는 바람에 자신의 어깨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할머니, 여기 앉고 싶으시면 말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서 계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지은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불쾌감이 묻어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말순을 올려다보며 시선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피곤한데 이런 식으로 눈치 주시면 곤란해요. 말순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츠립니다. 자신이 단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잡았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지면서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됩니다. 지하철 칸 전체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죠. 옆에 서 있던 박상무라는 중년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요즘 노인네들 왜 저래? 자리 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의 말은 작았지만 조용한 지하철 안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퍼집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핑 돌지만 이런 곳에서 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꾹 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하지만 지은지는 이미 고개를 돌려 다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말순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지까지는 아직 3정거장이나 더 남았지만 이 굴욕적인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비틀비틀 역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말수는 몇 번이나 실례합니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길을 터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으로 몸을 살짝 비켜줄 뿐이죠. 역한에 도착한 말수는 문 근처 구석진 곳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댑니다. 이곳에서도 노약자석은 모두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젊은 사람들 눈에는 정말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만 보이는 걸까요?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젊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30대 때 지하철에서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자신의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도와주던 순간들. 그때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것일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잠을 자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죠. 말수는 가방 속에서 병원 진료 예약서를 꺼내봅니다. 오늘 오후 2시 정형외과 진료. 의사 선생님은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며 수술을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물론이고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누가 돌봐줄지도 막막합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말수는 벽에 기대서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이 긴 여행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들게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말순이 옆 한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지하철이 다음 정거장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자 몇 명의 승객이 내리고 그 사이로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들어섭니다. 이른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김정필, 말순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정필은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봅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다져진 관찰력 때문인지 그는 항상 주변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옆칸에서 초라하게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말순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하고 표정도 어둡게 보입니다. 말순 씨가 왜 저런 곳에 서 계실까? 정필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평소라면 노약자석 근처에 계실 텐데 오늘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말순 쪽으로 이동하려다가 문득 처음 칸의 노약자석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정필의 시선이 지은지에게 머뭅니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에 집중하며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필은 무언가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합니다. 말순의 평소 성격상 아무 이유 없이 저렇게 위축되어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정필은 천천히 노약자석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의연합니다. 40년간 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낸 그의 풍채와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주변 승객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정필은 지은지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지은지는 처음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지 못하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정필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치자 순간 긴장감이 흐릅니다.
저분은 제 아내입니다. 정필의 목소리가 지하철 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음성은 낮지만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순간 지하철 안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평생을 병든 남편 뒷바라지하다 무릎까지 망가졌습니다. 지은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눈을 깜빡입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때는 단순히 귀찮고 불편하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노인을 노려볼 자리입니까? 정필의 질문은 지은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젊은 승객들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무도 고개를 푹 숙이며 시선을 피합니다. 방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죠.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까지 무관심하게 각자의 일에 몰두하던 승객들이 모두 이쪽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침소리, 옷깃 스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하려고 해도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을 뿐인데 그분이 단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잡았을 뿐입니다. 정필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옆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말수는 눈물이 핑 돕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들도 딸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이웃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후에는 10년을 혼자서 간병하시며 가정을 지켜내셨죠.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은지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승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마치 자신이 사회의 공적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박상무는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이 했던 요즘 노인네들 왜 저래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돕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무례하고 몰상식한 발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필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예의이자 기본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순이 있는 옆칸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몇몇 승객들이 내립니다. 지은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는데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어색합니다. 내리기 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며 말순이 있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다시 출발합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지만 무언가 변화가 시작된 것을 모든 승객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목적지역에 도착하자 정필은 말순이 있는 칸으로 서둘러 갑니다. 말순은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 있었지만 방금 전 정필이 자신을 위해 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합니다.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그 순간 정필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합니다. 말순 씨, 같이 내려요. 정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두 사람은 역사를 벗어나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아래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죠.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말수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필 역시 방금 전 지하철에서 했던 자신의 행동이 과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말순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이런 일로 당신까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괜히 정필 씨만 나쁜 사람 되신 것 같아서. 정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당신이 안 보였던 거예요. 말순 씨. 그의 음성이 떨립니다. 난 죽기 전에 꼭 세상에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힙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준 적이 있었던가요? 자식들조차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이웃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다니. 정필 씨,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저는 그냥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살짝 닦습니다. 아들도 딸도 바쁘다고 하니까 혼자서라도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필은 주먹을 꽉 쥡니다. 말순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납니다. 이 선량한 여인이 왜 이런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순 씨,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회가 당신 같은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벤치 옆으로 비둘기 몇 마리가 다가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아침에 챙겨온 빵 조각을 꺼내 비둘기들에게 던져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필은 말순의 선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을 돌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정필 씨, 사실 오늘 병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습니다.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계속 미뤄왔는데 정필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말순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픕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함께 갈 테니까요. 말수는 깜짝 놀라 정필을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정필 씨까지 그런 일로 귀찮게 해드려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하지만 정필의 표정은 이미 결심이 서 있습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정필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집니다. 나 죽기 전까지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혼자 다니게 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말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하철에서 흘렸던 굴욕의 눈물과는 다릅니다. 억울함도 아니고 서러움도 아닌 처음 받아보는 존중의 눈물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준다는 따뜻함의 눈물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커플들도 보이고 산책 나온 가족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말순과 정필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보입니다. 정필 씨,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주다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갑니다.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정필은 말순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의 손도 나이가 들어 거칠어졌지만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말순 씨,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순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벤치에서 일어선 두 사람은 천천히 병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말순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도착한 말순과 정필은 1층 로비의 복잡한 풍경에 잠시 멈춰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대형 안내판 앞에서 길을 찾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말순은 정형외과가 3층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필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3층 정형외과 접수대에 도착하자 젊은 간호사가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접수대에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합니다. 저, 김말순인데요. 오후 2시에 예약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급하게 달려온 중년 여성이 말순을 밀치며 앞으로 나섭니다. 간호사님 급해요. 저희 어머니 검사 결과 언제 나와요? 그 여성은 말순이 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자신의 용건을 말합니다. 뒤이어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씩 말순 앞으로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은 간호사는 무심하게 말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 할머니, 보호자분이 접수해 주세요. 본인 혼자 다니시면 설명드리기도 헷갈리고 서류 작성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묻어 있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데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또다시 무시당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멀쩡히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능력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만 간호사는 이미 다른 환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말순을 마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바라봅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저런 할머니들 왜 혼자 다니시지라고 중얼거립니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를 뜹니다. 접수도 하지 못한 채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대어 섭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겪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편안하게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필은 말순을 따라 나와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말순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정필 씨, 저는 정말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지하철에서, 이제는 병원에서까지.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정필은 말순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말순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는 말순을 가까운 대기실 의자로 안내하고 옆에 앉습니다. 말순 씨,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정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고 경험과 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세상이 문제인 거죠. 그는 말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말순은 정필의 말에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서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정필 씨, 제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천만에요. 정필이 즉시 반박합니다. 당신은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잖아요. 남편이 쓰러진 후에는 10년을 혼자서 간병하시면서도 집안을 꾸려나가셨고요. 그런 분이 어떻게 무능한 사람이겠어요? 정필은 잠시 말을 멈춘 후 더욱 진심을 담아 이어갑니다. 말순 씨, 당신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받다니. 말순은 정필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자신도 분명히 이 사회에 기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정필 씨,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순이 한숨을 내쉽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냥 귀찮은 존재일 뿐이니까요.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정필은 말순의 말에 더욱 결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죠. 더 이상 당신이 혼자 이런 굴욕을 당하게 두지 않겠어요. 그는 일어서서 접수대 쪽을 바라봅니다. 제가 함께 가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순은 정필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정필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배어 있습니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정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니까요. 그는 말순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서 당당하게 접수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함께 일어서서 다시 접수대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말순의 걸음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필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말순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는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필이 함께 있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죠. 말순은 찬장에서 꺼낸 낡은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갑니다. 말순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의 굴욕적인 순간부터 정필의 따뜻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정필 씨, 나 내일 지하철 다시 탈래요. 말순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마치 정필이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그냥 서 있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앉을 자리를 요청해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함이 배어 있습니다. 정필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말순은 옷장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꺼내 놓습니다. 내일은 당당한 모습으로 지하철을 타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합니다. 어제 정필이 사준 새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도
걸음걸이가 어제와는 다릅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걷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어제 그 끔찍했던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필의 응원과 격려가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지하철이 들어오자 말수는 당당히 탑승합니다. 어제처럼 구석진 곳으로 피하지 않고 곧바로 노약자석 근처로 갑니다. 좌석에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실례합니다. 저 앉아도 될까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명확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주변 승객들이 말순의 목소리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릎이 많이 아파서요. 잠깐만 앉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네. 앉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양보합니다. 죄송해요. 미처 못 봤네요. 말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 젊은 여성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말순에게는 세상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리에 앉은 말순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분위기 대신 조금이나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젊은 여성은 말순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녀가 친근하게 말을 겁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다니요. 시청역까지 가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말순이 대답하자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세요? 병원 찾기 어려우시면 도와드릴까요? 말순은 그 젊은 여성의 친절에 눈물이 핑 돕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젊은 세대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요. 괜찮아요, 아가씨. 이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할 때마다 말수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다른 노인분들이 타시면 젊은 승객들이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의 일이 작은 파장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따뜻함이 있었는데 자신이 못 봤던 것일까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젊은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역에서 내려요. 혹시 병원까지 길 안내가 필요하시면. 그녀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며 말합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일해서 길을 잘 알거든요. 말수는 그 명함을 정중히 받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은 살만해요. 젊은 여성이 내린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뀐 것임을 깨닫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을 때 사람들도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청역에 도착한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변 승객들에게 작은 목례를 합니다. 그들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습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말순의 걸음걸이는
어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필의 말이 옳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 노선입니다. 말수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정필과 함께 다니는 날도 있고 혼자 다니는 날도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필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말순과 정필은 노약자석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며칠 전 말순에게 그런 말을 했던 지은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주변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은지는 며칠 전 정필에게 꾸중을 들은 이후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자꾸만 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앞에 서자 지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상처를 준 바로 그분이죠. 지은지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말수는 지은지를 보자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죠. 지은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저번에 제가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오늘은 무릎이 덜 아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대신 젊은 양반,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줘요. 지은지는 말순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지난 일이에요. 말순이 부드럽게 말을 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정필도 옆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은지는 자신이 서 있을 자리를 찾으며 말순에게 다시 말을 겁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고마워요, 지은씨. 말순이 따뜻하게 답합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이에요. 앞으로 지하철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은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짜증이 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춘 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할머니께 그런 말을 할 이유는 되지 않죠. 말수는 지은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힘든 일이 있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녀는 지은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힘들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필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지은 씨,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에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면서 더 많은 승객들이 탑승합니다. 그 중에는
임신부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 그리고 몇 명의 노인분들도 계십니다. 지은지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서 계시는 것을 본 지은지는 즉시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서 있던 자리 근처의 다른 젊은 승객에게 말을 겁니다. 실례지만 저분께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젊은 승객도 지은지의 부탁에 흔쾌히 응합니다.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배려의 마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수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지은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말순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어른다운 모습이에요. 지은지는 말순의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지은지는 말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줍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에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말수는 지은지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할머니께서 분명히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그녀의 위로에 지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하철이 지은지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내리기 전 그녀는 말순과 정필에게 깊이 인사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 지하철에서 뵈면 꼭 인사드릴게요. 그럼요, 지은 씨. 조심히 가세요. 말순이 따뜻하게 배웅합니다. 지은지가 내린 후 말순과 정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정필 씨,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말순이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저 아이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정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저 기회가 필요했던 거겠죠. 진짜 자신을 돌아볼 기회 말이에요. 지하철은 계속해서 달려가고 두 사람은 오늘도 또 하나의 소중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말순과 정필은 어느새 지하철에서 유명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단골 승객들은 이제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말순과 정필을 보자 여러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예전처럼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검사는 어떠셨어요? 옆에 서 있던 대학생이 말순에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주부터 종종 말순과 대화를 나누던 젊은이입니다. 말순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다행히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수술은 당분간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정필이 옆에서 자랑스럽게 덧붙입니다. 말순 씨가 요즘 매일 산책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자랑하는 남편의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지은지가 다른 칸에서 이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녀는 이제 노약자석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서서 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챙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은지가 밝게 인사합니다. 어머, 지은 씨, 오늘도 회사 가는 길이에요? 말순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은지는 말순 옆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은지의 목소리가 들뜹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통과됐거든요.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말순과 정필이 놀란 표정을 짓자 지은지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노인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지은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인터넷 쇼핑, 온라인 병원 예약까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말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은지를 바라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지은지가 즉시 답합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가 첫 번째 수강생이 되어주세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돕습니다. 말순과 정필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된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말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박상무라고 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그는 예전에 말순에게 무례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반성하고 있어요. 말순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박상무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앞으로는 어른들께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여러 역을 지나면서 승객들이 바뀌지만 배려의 문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새로 탄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에 동참합니다.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따뜻함이 퍼져나갑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한 달 전 그 절망적이었던 아침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필 씨,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날 당신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예요. 정필은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답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낸 변화예요. 지은지가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기 전에 말순에게 작은 쪽지를 건넵니다. 할머니,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해요. 말순은 그 쪽지를 소중히 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하철이 말순과 정필의 목적지에 도착하자 여러 승객들이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내일도 만나요. 이런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말순의 걸음걸이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치며 무엇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정필 씨, 그날 내 삶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내레이션 하듯 말합니다. 한 남자의 외침이 내 인생을 다시 존중받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거리를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제 말순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필뿐만 아니라 지은지, 그리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말순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각박할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갈 것입니다.